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동생과 함께 건강식품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요즘 가을을 타는지 남자의 남자 소리만 들어도 몸서리치던 저가 올 가을에는 마음이 많이 외로워졌습니다. 남자를 만나볼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동생은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으니 인성이 보증된 사람으로 소개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외로움에 시달리는 나도 남자를 소개받기는 힘들어 거절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 크게 되어 이혼한 저가 또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정신나간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사업도 바쁘고 딸아이도 빠르게 자라는 가운데 저는 남자를 만나 연애하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생은 벌써 10년 동안 이혼했고 언니는 아직 젊고 능력이 좋아서 남자를 만나도 된다고 말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이혼 사연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남아있어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 길 수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저의 어머니는 많은 것을 물려주셨고 사업 능력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밑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어릴 때부터 인생은 굴곡이 하나 없는 무난하고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시모를 만나기 전까지는 다른 얘긴데요. 어머나, 내가 신 사장님 큰딸이구나. 둘째 딸만 예쁜 줄 알았더니 큰딸도 아빠를 닮아 엄청 예쁘네. 동생은 귀엽게 생겼고 언니는 엄청 고급스럽게 생겼어. 시모는 엄마가 소유한 상가 건물 1층에서 오랫동안 미용실 사장으로 일해왔습니다. 엄마가 진짜로 말 걸어주면서 영업을 해왔기에 등 떠밀리듯 그곳에 가서 머리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는 예기치 않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시모는 오랜 시간 동안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하며 건물주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니 온갖 오버란 5번은 다 떨며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우리 아영이는 신 사장님의 딸이니까 내가 특별히 무료로 해줄게. 앞으로 머리를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 아줌마가 이 레벨도 요즘 머리를 참 잘한다. 올 때마다 머리를 무료로 해준다는 것도 부담스럽기도 했고 시모는 갈 때마다 저에게 자기 아들 이야기를 꺼내 주었습니다. 아영이한테 우리 아들 소개해주고 싶다. 우리 아들이 진짜 잘생긴데. 내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엄청 잘생겨서 고등학교 때는 소속사의 캐스팅도 당했다고 그랬다. 시모가 아들을 저에게 소개해주겠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시모가 저를 볼 때마다 잘생긴 아들 이야기를 꺼내니 엄마도 호기심이 생기더라고. 생기셨는지 어느 날부터 시모와 합심에게 저에게 아들을 한번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아영아, 엄마가 사장님 아들 사진을 봤었거든. 진짜 엄청 잘생겼더라. 그리고 들어보니 너랑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는데 이름은 뭐였더라?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너랑 같이 학교 다닌 선배라고 한다. 너 잘생긴 남자 좋아하잖아. 한번 만나봐. 됐어. 엄마까지 왜 그래? 나는 그 아줌마가 너무 불편해. 자꾸 머리 공짜로 해준다고 하고 자기 아들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 것 너무 주책 맞고 싫어. 그 사장님이 성격이 너무 좋아서 그래? 엄마도 웬만하면 사람 가려서 만나는데 그 사장님이 입담도 좋고 성격도 좋아서 엄마가 홀딱 빠졌다는데. 아들이 잘생기고 뭐고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엄마에게 용돈을 받으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또 그 미용실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시모와 마주치기 싫어서 미용실로 가기가 싫었지만 엄마에게 용돈을 받아야 되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엄마가 계신 미용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얼굴에 빛이 나는 아주 잘생긴 그리고 익숙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바로 제가 고등학교 때 잘생겨서 흑심을 품은 두 학년 위의 선배였어요. 아영이 왔니? 너 마침 살았다.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이 사장님 아들이라고 했어요. 엄마도 오늘 실제로는 처음 보는데요. 사진보다 더 잘생겨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인사 한번 나눠봐. 시모가 잘생겼다고 연부를 외우던 아들이 고등학교 때 흑심을 품은 그 선배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영아, 너 우리 은호랑 같은 학교 나왔다던데 우리 은호를 알아보겠어? 우리 은호가 잘생겼다는 소문 때문에 찾아왔었는데 아영이도 우리 은호 알겠지?
엄마, 왜 그래? 나 인기 별로 없었다니까. 그리고 학교 생활을 조용히 하고 다녀서 못 알아볼 가능성이 높아. 그때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시모와 남편의 말에 허둥지둥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배 잘생겼다고 엄청 유명했어요. 저희 학년에서도 선배를 모르는 친구들이 없었고 모두 선배들을 잘생겼다고 엄청 좋아했어요. 그때 아마 학교에선 선배를 모르고 선배를 안 좋아하는 여학생은 없었을 거려.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고등학교 때엔 잘생긴 남편 주변에는 늘 예쁘고 잘나가는 누나들이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처에 얼씬도 거리지 못했던 것이고 고백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20대였으니 순수함이 그나마 많이 남아있는 나이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 아영. 너도 우리 은호를 좋아했었어. 잘 됐다. 지금 우리 은호 여자친구 없거든. 아줌마가 은호 연락처 알려줄 테니까 나중에 은호한테 밥 한 끼 사달라고 해 봐야겠지? 시모의 말에 잘겠다고 대답을 한 뒤 설렘을 가득 안고 미용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날의 감정은 남편과 이혼한 것과 별개로 지금도 잊지 못할 소중한 감정이랍니다. 연락처를 주고받아도 연락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밥을 사주겠다면서 말이에요. 오빠, 아줌마가 계속 연락해보라고 부추겼죠. 괜히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죄송해, 미안하게 여기고 있어? 엄마가 계속해서 내게 연락하라고 부추기긴 했지만 나도 그렇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연락했어. 아영아, 너는 뭐를 좋아해? 뭘 먹고 싶어? 그래서 남편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이 억지로 나오게 된 것이라 한 번 만나고 끝일 줄 알았다. 잘생긴 남편 같이 평범한 나와 계속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러나 남편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왔다. 아영아,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래? 부모님들끼리 서로 잘 아는 사이라서 부담스러울지도 모르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만나보자. 남편과의 연애는 나에게 감격스러운 일이었어. 나의 인생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았으며 또한 남편과의 연애 자체가 저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엄청 자랑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은 제가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부분이 축하해줬지만 몇몇 비아냥거리듯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오빠 엄마가 너희 엄마 건물에서 미용실 한다고. 그럼 뻔하지. 왜 그 오빠 너희 집 돈 보고 너와 만나려고 하는 거야? 평생 예쁜 언니들만 만나던 그 오빠가 미쳤다고. 그냥 평범한 너를 만나겠다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남편과 나는 보람찬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된 후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영아, 너 우리 은호랑 결혼할 거야? 엄마랑 아빠는 이미 결혼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마친 상태야. 그래서 결정은 아영이에게 달려. 아니야. 은호가 먼저 프로포즈하는 게 올바른 순서인가? 엄마, 아영이를 부담스럽게 하지 마라. 우리가 만나서 얼마나 됐는데 벌써 결혼인걸? 나와 아영이 둘 다 결혼할 능력이 아직 없어. 어머니, 왜 그런 걱정을 해?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은 엄마가 다 지불할 텐데 왜 걱정해? 그 당시에 남편은 중견기업의 계약직이었고 저는 직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도 결혼은 섣부른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모에 이어 엄마도 우리의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영아, 사람이다 싶으면 돈 걱정하지 말고 어서 살림 차려서 같이 살아야지. 엄마가 보니까 어릴 때 일찍 결혼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더라고 하더라. 그리고 은호같이 잘생긴 애를 어떻게 또 만나겠냐며 남자는 잘생긴 게 최고야. 시모도 엄마도 우리의 결혼을 밀어붙이니 남편과 저도 결혼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는 우리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는 엄마랑 어머님이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취업은 결혼 후에 해도 되고 오빠도 지금 계약직이긴 하지만 정규직 전환이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나도 부모님들이 현재 결혼해서 살고 계신 것이 가장 좋다고 하셔서 부모님들의 말대로 결혼을 해버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아영아, 너만 괜찮다면 우리 결혼할까? 너 오빠와 평생 함께 살 자신 있어? 남편과 저는 6개월 전에 연애를 시작하고 아직 30이 되기 전에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 결혼식을 올렸어.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 대부분은 우리 쪽에서 부담했어. 남 사장, 애들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 걱정하지 마. 신혼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차려줄게.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도 내가 내겠어. 잘생긴 아들, 나한테 사위로 보내줘서. 고마워서 그러는 거야. 알겠지. 사돈. 남 사장이 뭐야? 사돈이라고 해야지. 은호. 저놈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엄마가 잘생긴 나를 낳아준 덕분에 돈 많은 처갓집에 참가해 가는 거야. 아니야. 집도 결혼식 비용도 저희 쪽에서 내는 데에 대해 불만이 없었습니다. 돈이 더 많은 쪽이 더 많이 내는 게 뭐가 문제냐 싶었지만 고등학교 친구들에게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어. 괜히 또 이야기를 꺼냈다가 남편이 돈 보고 저와 결혼했다는 소리를 할까 봐 그랬어. 남편과의 결혼 소식에 친구들이 부러워 몸서리를 쳤어. 아영아, 너 진짜 부럽다. 그렇게 잘생긴 얼굴을 매일 평생 볼 수 있다니. 고등학교 동창 중에 내가 제일 부러웠는데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결혼이라는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혼이 제 인생을 망치는 제 삶의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남편과 결혼 후에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무엇보다도 저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거든요. 연애를 짧게 하고 결혼을 한 것이 그런지 결혼 후에도 연애하는 다른 연인들과 별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몇 달이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임신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생리가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검사를 했던 거예요. 사서 확인해봤는데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어. 나 임신했나 봐. 어떡하면 좋을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자 저는 남편과 제가 천생연분인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들의 간섭이 있기는 했지만 결혼도 신속하게 하고 아이도 바로 생겨버린 것을 보고 순진하기 짝이 없던 저는 임신이 남편과 저의 사랑의 증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사랑의 증표였던 아이가 태어난 이후 남편과 저의 관계에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 확실해? 엄마가 오빠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축하 선물로 세차하는데 뽑아주시겠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바로 엄마가 찾아갈 거야. 너 이번에 퇴사하기로 했나 봐. 인사과랑 이야기해야 해. 끝났는데 나 퇴사하고 여기보다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려고 장모님께 차는 어차피 사주시려고 했던 거니까 그냥 사달라고. 내가 말 좀 해주면 안 돼. 퇴사하기로 했다고 왜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퇴사를 결정한 거야? 오빠 회사 복지도 좋고 그만하면 다닐만한 곳이지 않아. 왜 좋은 기회를 박차고 나오는 거야? 엄마 알면 화낼 것 같은데. 중견기업 계약직이었던 남편은 정규직 전원으로 옮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버리고 제 발로 회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잘생긴 것 말고는 다른 능력이 없다는 걸 잘 알았던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장모님이 내 부모도 아니고 내가 회사 그만두려는데 장모님이 왜 화를 내시나요? 너 말하는 게 좀 웃깁니다. 아니, 오빠, 우리 솔직히 엄마 도움받고 결혼하고 엄마 도움받으면서 살고 있잖아. 거기에 애까지 태어났는데 오빠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면 도와주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것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오빠 생각해서 차도 사주려고 했는데 그만뒀다고 하면 엄마 배신감 느끼실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장모님이 도와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모님이 내 인생에 참견할 권리는 없어. 너는 지금 내 와이프니까 장모님 말 신경 쓰지 말고 나를 신경 써.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인 줄 알았던 남편은 알고 보니 제멋대로인 망나니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게 연애해보고 결혼을 하라고 추천했었다. 엄마에게 남편이 퇴사했다는 소식을 전했더니
엄마께서는 스노라도 다 생각이 있을 거니까 너무 부추기지 말고 기다려봐. 은호가 티를 내도 가장으로서 정말 많이 힘들 거야 라고 말하며 남편의 변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배은망덕한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 준비를 하는 대신 엄마가 주는 용돈으로 탱자 놀기 시작했다. 오빠, 회사를 그만두고 쉰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 쉴 만큼 쉬었으니까 이제 슬슬 이직 준비해보는 것이 어때? 아영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지, 나. 2년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왔어, 아이. 내 정도는 쉴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평생 회사 한 번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회사 생활이 쉬운 게 아니라고. 한 번만 더 내 일에 참견하면 그때는 집에서 나가 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망나니의 본색을 드러낸 남편은 1년 가까이 일도 구하지 않고 놀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참견하지 말라고 하길래 저도 친정엄마도 남편이 먼저 정신을 차리기를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1년이나 되니 그때는 엄마도 안 되겠는지 남편에게 가게를 차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서방, 회사 일 구하는 게 힘들면 고깃집이라도 해보지 않을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중 하나 1층에 엄청 잘 되는 고깃집이 있는데 거기 사장이 사정이 생겨서 가게를 넘긴다고 하더라고. 방서방이 하겠다고 하면 그 가게 내가 인수해 줄게. 어때? 생각이 있어? 장모님, 그 말씀은 감사하지만 제가 평생 사무직 일만 해봐서 그런 일은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사업도 아니고 고깃집 장사면 식당 냄새도 냄새인데 일이 많이 빡세잖아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일 구해볼게요. 알았어. 일 구한다고 한 지가 벌써 1년째잖아. 방서방이 듣기 싫을까 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방서방 일 그만두고 1년 동안 한 게 뭐가 있어? 이 일을 구하려고 구직 활동을 했어. 아니면 애 보는데 도움을 주기를 해서 이만하면 놀 만큼 놀았으니 내가 도와준다고 할 때 도움을 받아 방서방 때문에 사돈도 힘들다면서 나보고 방서방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 알고 보니 시모가 저희 친정엄마에게 1년 동안이나 백수 생활을 하는 자기 아들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모양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애도 있는데 1년 동안 일 안 하는 팡서방 내가 뭐가 예쁘다고 그런 것을 해주겠어. 우리 딸이랑 손녀가 걱정되기도 하고 사돈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 내가 어떻게든 팡서방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고깃집 일은 당연히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직원들을 부리게 되니까 일단 회복해 나가던 중에 남편은 고깃집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저와 제 친정엄마 그리고 시모의 설득으로 억지로 고깃집을 인수하였습니다. 고집부리던 남편이 고깃집을 하기 싫다고 했었지만 그의 장사 소질이 있었던지 엄청 잘하였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흥미를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오빠가 적응 못하고 힘들어할까봐 걱정했는데 누구보다 잘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오빠가 가게 운영하는데 익숙해지고 장사가 더 잘 되면 엄마가 하나 더 차려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봐 오빠. 장모님과는 너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되었지만 사장님 소리를 듣는 것도 차라리 좋았고 뭐 해보니 뭐 할만하더라. 그리고 난 잘생긴 것 같은 소문이 나서 젊은 여자 손님들이 엄청 많이 왔고 그래서 일부러 손님들한테 결혼을 안 했다고 말하고 있어. 내가 애를 낳은 유부남이라는 걸 알게 되면 여자 손님들 줄까봐 철대기 없는 소리를 하는 남편이 한심해 보였지만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면 오히려 난 더욱 남편에게 욕을 먹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남편이 철대기 없는 소리를 해도 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늘 비난만 하는 내 탓에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익숙해져서 가게에서 아르는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외박이 잦아졌다. 오늘은 오랜만에 초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가볼까 한다. 만나서 늦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일찍 자. 그리고 왜 안 오냐는 연락하지 말고 알겠어. 오빠, 어제도 아침 돼서 들어왔잖아. 요즘 외박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 소원이가 아빠 얼굴 잊어버리겠어. 소원이가 아빠 얼굴 잊어버릴 것 같으면 내 사진 보여주던가 해. 너 먹여 살린다고 하루 종일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이 일 마치고 친구들 잠깐 만난다는 게 그렇게 꼴 보기 싫어. 너는 너 할 거 다 하면서 왜 나는 못하게 하는데? 내가 언제 나 할 거 다 했다고 그래?
그리고 오빠는 총각이 아니라 애도 있는 유부남이잖아. 그럼 가정에도 충실해야지. 오빠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야 돈만 벌어다 주면 되지? 어떻게 가정에 충실하기까지 하냐? 집안일이랑 애 키우는 건 집에서 놀고 먹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이야? 시끄럽고 연락하지 마. 알겠지? 어떻게든 남편을 달래서 사람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제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엄마, 나 진짜 오빠 때문에 너무 힘들어. 돈을 벌어서 나와 소원이를 먹이고 살리라고 엄마가 가게를 차려준 건데 오빠는 그 가게를 핑계로 허구한 날 외박하고 알코올 중독자처럼 술만 마시고 엄마가 그 가게를 다시 빼앗으면 안 돼. 아니면 그 가게를 빼앗아 버리겠다고 엄마가 오빠에게 협박을 하면 안 될까? 아영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봐. 방서방이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거야? 소원이 말도 트이고, 그러면 방서방 정신을 차리겠다. 자, 그러니까 너는 소원을 생각해라. 조금 참아.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사위의 행동을 모두 알아도 친정엄마는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딸이 사위 덕분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으라고 하는 그런 엄마에게 정말 서운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도 친정엄마는 나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분명 남편의 편을 들었을 것 같았는데 시모가 뭐 때문인지 화가 나서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너희 엄마에게 가서 은호가 외박하고 술을 자주 마신다고 말했으면서 너는 그렇게 해서 너의 남편을 깎아내리려고 했니 어머니? 나는 그냥 속상해서요. 엄마에게 속상하다고 털어놓은 것 뿐이에요. 오빠를 깎아내리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어머님. 솔직히 오빠의 딸린 유부남인데 맨날 외박하는 거 어머님이 봐도 이건 아니다 싶지 않으세요? 남자가 밖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여자가 왈가왈부하면 재수가 없어서 잘 되려는 것도 잘 안 된다. 아영아, 너 내가 좋게 봐주려고 해도 안 되겠구나. 너희 엄마 믿고 계속해서 까부는데 자꾸 이러면 나도 못 참는다. 남편이 못나게 굴 때마다 항상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저를 다독여줬던 시모도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서 등을 돌리셨습니다. 친정 엄마보다 시모에게 더 큰 배신감을 느꼈던 저는 처음으로 시모에게 큰 소리내어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오빠가 어머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제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될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하는 일에 참견하면 안 된다는 것도 다 옛말 아닐까요? 어머님, 그렇게 고리타분하셨어요. 솔직히 능력 없는 오빠를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준 건 다 제 엄마인데 어머님은 오히려 제게 미안해해야 할 텐데 아닌가요? 너는 이제 돈 좀 있는데 나한테 갑질하러 오는 거야? 엄마도 나한테 그런 말 안 하는데 너는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니? 부모를 잘 만나서 평생 고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밖에서 일하는 남편 심정을 어떻게 이해할 거야? 멍청한 계집아이 같이 일하고 시어머니에게 모욕까지 당한 나는 그러한 문제